싱가포르 출장을 앞두고 여권을 가지러 집에 들렀다가 남편이 제 명의의 신혼집을 몰래 팔아치우려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조용히 몸을 돌려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은 정말이지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아찔한 날이었습니다. 본래 저는 오전 10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출장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전날 밤 캐리어에 짐을 꼼꼼히 챙기고 여권과 항공권까지 잘 챙겨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침에 정신없이 서두르다 그만 여권을 식탁 위에 두고 나온 겁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가방을 뒤집어 엎으며 샅샅이 뒤졌지만 그 파란색 여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공사 직원에게 사정해봤지만 손님, 비행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얼른 다녀오시거나 다음 비행편으로 변경하셔야 해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30분. 지금 집에 다녀오면 10시 비행기는 절대 무리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후 2시 비행기로 변경하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자책했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실수를 했을까? 중요한 출장인데 상사한테 찍히면 어쩌나. 저희 집은 제가 결혼 전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과 제가 몇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며 갚은 대출로 마련한 제 명의의 빌라였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 김민준 씨에게 분명히 말했었죠. 이 집은 내 혼전 재산이야. 그때 민준 씨는 알아. 당연하지. 자기 집인데 내가 넘보겠어.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고 저는 가방을 메고 급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꽂으려는데 안에서 낯선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죠. 평일 낮에 누가 온 거지? 의아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풍경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민준 씨와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우리 집 평면도가 들려 있었고 민준 씨는 물잔을 건네며 비굴할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 여기 보세요. 채광 하나는 끝내줍니다. 거실도 넓고 위층 테라스에서 여름에 고기 구워 먹으면 기가 막혀요.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그 여자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집은 참 좋네요. 그런데 이거 사모님 명의 아니에요? 혼전 재산이라고 들었는데 사모님 동의는 받으신 거죠? 저는 현관 신발장 뒤에 숨어 숨죽인 채 민준 씨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에이, 걱정 마세요. 명의가 무슨 상관입니까? 부부인데 다 공동 재산이죠. 제가 가장인데 제 마음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와이프는 일하느라 바빠서 집안일은 신경도 안 써요. 제가 하자면 하는 겁니다.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피땀으로 장만하고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들어간 내 집을 감히 공동재산 운운하며 팔아치우려 하다니요. 당장 뛰쳐나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나가서 난리 쳐봤자 민준 씨가 발뺌하거나 중개인이 남편 편을 들면 증거도 없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쪽을 향해 카메라를 대니 중개인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사모님은 언제 시간 되세요? 계약서 쓸 때는 본인이 오셔야 하는데. 민준 씨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하더군요. 오늘 싱가포르로 출장 갔어요. 한 달은 걸릴 겁니다. 일단 저랑 가계약하시고 와이프 오면 그때 도장 찍게 하죠. 제가 설득하면 됩니다. 저 급하게 투자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 최대한 빨리 팔 수 있게 해주세요.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18억에 맞춰주시고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진행해보죠. 금매니까 손님 빨리 붙여볼게요. 부탁드립니다. 계약금 들어오면 바로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내 집을 팔아 자기 계좌로 돈을 챙기겠다는 소리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뒷걸음질 쳐서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서야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각도가 좀 틀어졌지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공항으로 가는 대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비행기도 다음날 오전으로 미뤘습니다. 지금 출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부터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생각했습니다. 김민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제일 먼저 증거 영상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 지은이에게 전송했습니다. 지은아, 이거 민준 씨가 내 집 몰래 팔려는 증거야. 혹시 모르니 네가 잘 좀 보관해줘. 지은이는 1분도 안 돼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 이 미친 인간이 돌았나? 너 괜찮아? 일단 증거는 내가 안전하게 저장했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친구의 지지에 조금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회사 부장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대충 둘러대고 출장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다행히 부장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화면에 뜬 남편 두 글자를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공항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려는 거겠죠. 여보세요. 민준 씨 왜? 최대한 태연한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공항 잘 도착했어. 여권은 찾았고. 응, 찾았어. 지금 다시 공항 가는 길이야. 차가 좀 막히네. 오후 비행기로 바꿨어. 그렇구나. 다행이다. 싱가포르 도착하면 꼭 연락해. 거기 덥다니까 몸 조심하고. 그의 가식적인 걱정이 역겨웠습니다. 뒤로는 내 집을 팔 궁리를 하면서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 행세를 하다니. 알았어. 지금 급하니까 끊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 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친구랑 통화할 때 이거 무조건 대박나는 코인이다. 투자하면 2배로 불린다며 떠들던 게 생각났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렸을 때 짜증을 냈었죠. 분명 거기 손을 댔다가 돈을 날리고 제 집을 팔아 메우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집을 살 때 도와주셨던 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접니다. 임서연이요. 급하게 상담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박 변호사님이 펄쩍 뛰셨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서연 씨,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봅시다. 그때 분명 단독 명의로 하셨죠? 네, 맞아요. 제가 바로 조회해 볼게요. 그리고 남편이 혹시라도 위임장 위조해서 대출받거나 가등기 걸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니까 남편 주민번호 좀 알려주세요. 잠시 후 박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다행입니다. 등기부는 깨끗해요. 남편이 손댄 흔적 없습니다. 이 집은 서연 씨 고유 재산이라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 못해요. 중개사가 아무리 계약서를 써도 서연 씨 인감이랑 본인 확인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제가 내용 증명 하나 작성해서 보내드릴게요. 이 집은 본인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개업소랑 부동산 거래 신고센터에 미리 고지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적인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두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민준 씨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 어떤 꼴을 당할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수시로 울리는 민준 씨의 메시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도착했어. 밥은 먹었고 일 잘하고 있어. 우리 집은 내가 잘 지키고 있으니 걱정 마.
우리 집이라는 단어에 실소가 터졌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만 보내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일정은 바빴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그 중개사 최 실장이라는 분한테 연락 왔어요. 제가 보낸 내용 증명 받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쳐서 진행하려 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요. 이제 그쪽 부동산에서는 절대 매매 진행 안 할 겁니다. 거래 신고 시스템에도 특이사항으로 등록해뒀으니 다른 부동산에서도 쉽게 손 못 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날 저녁 예상대로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지? 저기, 집에 창문이 좀 낡아서 외풍이 심한 것 같아. 내가 사람 불러서 견적 좀 받아봤는데 창호를 싹 교체해야겠어. 돈이 좀 드는데 어떻게 할까? 창호 교체라니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집 팔려는 게 막히니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었죠. 창문, 작년에 점검했을 때 멀쩡했잖아. 나 지금 바빠서 정신없어. 돌아가서 얘기해. 끊어.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쇼를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휴대전화를 켰더니 민준 씨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언제 와? 급하게 할 말이 있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 썩을 놈이 감히 내 집을 팔아먹으려 해? 당장 이혼해. 내가 가서 머리채를 다 뽑아 놓을 테니. 엄마의 불같은 성격에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일단 증거도 있고 법적으로 다 막아놨어. 저녁이 되자 민준 씨가 친정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너 처가에 갔어? 나 지금 급해. 빨리 집으로 좀 와줘. 중개사가 갑자기 집 못 판다고 난리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변호사 선임했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민준 씨, 집을 팔다니? 내 집을 누구 마음대로 팔아? 당신 미쳤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사정이 있어서. 일단 와서 얘기해. 저는 전화를 끊고 다음날 아침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준 씨는 소파에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새 폭삭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왔어? 그가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설명할게. 내가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사기였어. 사채까지 좀 썼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집 팔아서 갚고 나중에 더 좋은 집 사주려고 했지. 더 좋은 집. 내 집 몰래 팔아서 사채 갚는 게 더 좋은 집 사는 거야? 당신, 내가 변호사 안 썼으면 나 길거리에 나앉게 할 작정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지금 당장 돈 안 갚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 안 둔대. 5천만 원만 융통해 주라. 응? 우리 부부잖아. 부부? 당신이 내 집 팔러 다닐 때 부부 생각은 했니? 내 돈은 내 돈이야. 당신 빚은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회사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서연 나와. 민준 씨가 회사까지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초라했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움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로비로 내려가 그를 마주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나가?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집만 팔았어도 해결될 일인데 네가 막아서 내가 죽게 생겼어. 돈 내놔. 그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오려던 찰나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해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최대로 키웠습니다. 명의가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가장인데 제 마음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돈은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 씨에게 꽂혔습니다. 저 사람 뭐야? 와이프 집 몰래 팔려던 거야? 진짜 뻔뻔하다. 세상에 저런 남자가 다 있네. 민준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이걸 찍고 있었어? 그래, 내가 그날 쇼하는 거 다 봤어.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꺼져. 그리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해. 그는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험상궂은 남자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돈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안방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더군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당신 짐 챙겨서 본가로 가든 찜질방을 가든 알아서 해. 안 나가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결국 민준 씨는 쫓겨났습니다.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여자가 독하게 남편 기를 죽인다며 따졌지만 저는 아들 교육 잘못시킨 어머님 탓하세요. 라고 쏘아붙이고 차단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가 너무 명백했고 그에게 귀책 사유가 확실했기에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손해볼 건 없었습니다. 제 집은 온전히 제 것으로 지켰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골칫덩어리가 사라지니 일이 더 잘 풀리더군요.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서 저는 승진을 했고 보너스도 두둑이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엄마를 모시고 태국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엄마를 보니 아,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친구 지은이도 제 조언 덕을 톡톡히 받습니다. 지은이 남편도 사업한답시고 지은이가 모은 적금을 탐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미리 돈을 친정 엄마 명의로 돌려놓고 각서를 받아뒀거든요. 덕분에 지은이는 그 돈으로 작은 꽃집을 차려 대박이 났습니다. 얼마 전 동네 편의점 앞에서 민준 씨를 우연히 봤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지 흙먼지 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컵라면을 먹고 있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는데 그 모습이 참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지금 저는 제 집 테라스에 앉아 예쁜 장미꽃을 가꾸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람이 참 시원하네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내 자신과 내 노력으로 일군 것들을 지킬 힘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요. 억울하다고 울고만 있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경제적 자립, 그리고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 그것이 우리 삶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